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되었고 제 아내 이명자는 66살입니다. 우리 부부가 고추장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주 수입원이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공장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39살 때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취직했고 정확히 28해 동안 그곳에서 일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이 회사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2교대 근무를 했어요. 주간 근무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간 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제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엔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 기계 소리가 정말 요란했어요. 귀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하루 8시간씩 그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청력이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퇴직 직전 제 월급은 250만 원이었고 야간 수당을 포함하면 월 평균 2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으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퇴직금은 250만 원에 28해를 곱해서 약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그동안 자녀들 결혼 지원금과 주택 대출 상환에 쓰다 보니 실제로 우리 손에 남은 건 2,800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 이명자는 전라북도 고창 출신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1해가 되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요리 솜씨였어요. 특히 고추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내는 16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고추장을 담가왔습니다. 그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절마다 20에서 30병 정도를 소분해서 팔았는데 그것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도 퇴근 후에는 아내를 도와 고추를 씻고 씨를 발라내는 일을 했어요. 손이 빨랐거든요. 기계 다루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섬세한 작업에 익숙했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67살까지 일하고 퇴직한 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예정보다 2년이나 빨랐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여보, 나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습니다. 아내가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염증이 심해지면 손가락 관절이 변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간의 변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고추장도 못 담글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퇴직 후 우리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국민연금은 저는 92만 원, 아내는 46만 원으로 총 138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납부 기간이 저보다 짧았기 때문이에요. 집은 다행히 자가였지만 자녀들 지원하느라 아직 3,300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만 11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 고정지출은 관리비 28만 원, 의료비 35만 원, 식비 80만 원, 기타 생활비 40만 원으로 총 194만 원이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6달 만에 예금 1,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5해 안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아버지, 제가 월 5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공무원인 딸은 우리 집 지하 세입자 나가면 부모님이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두 자녀 모두 좋은 의도였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아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내가 평생 만들던 고추장으로 돈을 벌어볼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장사한다던데.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같이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노부부가 어떻게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 건지.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말리는 자녀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라는 6주 과정을 발견했어요. 저와 아내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우리보다 젊은 50대 선생님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난청 때문에 강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왼쪽 귀는 소리가 왜곡되고 오른쪽 귀는 55데시벨의 청력 손실이 있었거든요. 수업 중간에 뭐라고요? 를 너무 많이 물어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서 집에 돌아와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6주 동안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개설부터 상품 등록, 결제 시스템 설정, 주문 관리까지 배웠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판매 단계별로 번호를 매겨 정리했어요. 1. 스마트 스토어 앱 열기. 로그인하기. 3. 상품 등록 버튼 누르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사진 한 장 올리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 잘못 눌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규모 식품 제조업 신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20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위생장갑, 앞치마, 모자 등 기본 위생장비 구비에도 15만 원이 들었어요. 둘 다 퇴직자 신분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거실과 주방이 작업장이 되었어요. 기존의 명절 때 20에서 30병 만들던 것을 한 번에 100병으로 늘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걱정되었지만 우리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어요. 제가 힘이 필요한 작업, 즉 고추씨 제거하기, 마늘 다지기, 포장 작업을 담당했고 아내는 오랜 경험이 필요한 배합과 숙성 관리를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고추장 만들기에 몰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니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귀가 잘 안 들려도 손은 여전히 기민했고 아내는 관절이 아파도 고추장 맛의 비밀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추장은 우리 부부의 오랜 동반자였어요.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고추장 판매로 얻은 작은 수입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제 월급이 갑자기 줄어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아내가 고추장을 더 많이 만들어 판매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추장 레시피는 특별합니다. 보통 고추장은 고춧가루, 찹쌀가루, 엿기름, 메주가루가 기본 재료인데 아내는 여기에 특별한 비법을 더했어요. 바로 달콤한 맛을 내는 배와 사과 그리고 깊은 맛을 더해주는 구운 마늘입니다. 이 레시피는 아내의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것으로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와 찹쌀을 사용해 더욱 특별한 맛을 냅니다. 드디어 2021년 4월 20일 우리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영순의 전통 고추장이 오픈했습니다. 첫날은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 2주 동안 단 한 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구매자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다라며 환불을 요청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째, 제품 사진 품질이 너무 낮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이라 고추장의 색감이나 질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둘째, 상품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맛있는 고추장입니다 라는 문구만 달랑 적어 놓았으니 누가 살까요? 셋째, 상품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평은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결국 동네 청년 사진관 사장님에게 부탁드려 제품 사진을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대로 된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주문은 거의 없었어요. 아내와 저는 위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3달 동안 더 버텨보자, 안 되면 접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석 달뿐이었어요. 좌절 속에서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민센터 디지털 강사님이 어느 날 우리 스토어를 살펴보시고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김 선생님, 요즘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시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우리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스캔해서 상품 설명글에 추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고추장 할머니입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담가온 고추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난청이 있는 할아버지가 고추장 담그는 할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정성 가득한 고추장 맛보세요. 솔직한 우리의 이야기가 통했는지 한 가지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제 페이지에 개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 고객이 직접 전화를 주신 겁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다고 해서 부모님 생각이 나서 주문했어요.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 고객님이 우리 첫 단골이 되었고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할머니 고추장이 진짜 맛있네요. 깊은 맛이 나는 비법이 있나 봐요. 이 후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조금씩 주문이 늘어났어요. 초기 한 달 매출 40만 원에서 석 달 후에는 120만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우리만의 실버 마케팅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너무 상업적이고 완벽한 것보다 진정성 있고 투박한 것에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우리는 고추장 한 병마다 손글씨로 작은 감사 메시지를 적어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영수 할아버지, 명자 할머니가. 그러던 중 정말 기대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로컬 푸드 마켓 매니저님이 우리 고추장을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수락했고 주말마다 로컬 푸드 마켓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제 난청이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난청이지만 성심껏 답해드립니다 라는 편말을 세워두고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적 같은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케이블 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코너에 우리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거였어요.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 부부의 이야기, 고추장 담그는 과정, 온라인 판매 도전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주문이 폭주해서 일시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생산량을 급히 늘려야 했지만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지역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시니어 파트타임 2분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는 고추장 만들 때 웃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아내가 관절이 아파 힘들 때면 제가 응원했죠.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우리가 해냈잖아. 그러면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가 해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우리 고추장을 먹고 어린 시절 할머니 집이 생각난다는 고객의 편지였어요. 할머니 고추장 덕분에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식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어요. 첫째, 진짜 맛있는 제품. 둘째, 진정성 있는 이야기. 셋째, 꾸준함.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에도 항상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했어요. 이런 정성이 고객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은 일관된 맛이었어요. 대량 생산되는 공장 고추장과 달리 우리는 매번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서 일하던 제 습관을 고추장 만들기에 적용시켰어요. 정확한 계량, 일정한 시간 측정, 철저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고추장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말리던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아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딸은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도움 요청을 거절했던 딸이 이제는 자진해서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우리를 도왔어요.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나요? 아들도 큰 도움을 줬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가 명절 선물 세트로 우리 고추장을 50개나 주문했습니다. 매출 150만 원이 한 번에 발생한 거예요. 처음으로 큰 단체 주문을 받아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들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추장 만들기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명절에 자녀 집을 방문할 때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부모였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죠? 은퇴 후에 창업하셨어요.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주는 부모로 돌아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건강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아내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점점 악화되어 의사가 휴식을 권고할 정도였어요. 고추장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손가락 관절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저도 난청이 더 심해져서 전화 주문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먼저 지역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시니어 파트타임 인력을 더 고용했습니다. 이제는 총 4분이 주 3일 하루 4시간씩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들도 일자리가 생겨 좋아하시고 우리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 난청 문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한 주문 시스템으로 해결했어요. 스마트폰에 착신 전환 앱을 설치해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문자로 남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주문 관리가 더 편해졌어요. 주방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내의 관절염을 고려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설치했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도구들을 구입했어요. 비용이 180만 원이나 들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몸이 편해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투자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사업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월 평균 수입은 국민연금 138만 원에 고추장 판매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해 총 258만 원에서 288만 원 정도예요. 드디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졌고 월 50만 원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600만 원을 모아 대출 일부를 상환했어요.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된다면 3년 내에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부부 둘이서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30의 결혼 생활 중 첫 장기 여행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유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제 난청 때문에 강연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스마트폰에서 주문 알림음이 울릴 때예요. 예전에는 공장 기계 소리만 듣던 제 귀가 이제는 주문 알림음에 솔깃해집니다. 아내도 아픈 손으로 감사 메시지를 써내려갈 때 행복해하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고추장을 애용하시는 한 고객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추장을 먹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취미로 만든 수제 비누를 판매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도전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위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퇴직, 아내의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부의 작은 성공 이야기가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이죠. 68살, 66살의 온라인 창업을 한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짐이 아닌 자랑이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추장을 만들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파트 주방에서는 고추장 맛있는 향기가 가득합니다.